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물과 에너지 단원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보니 크게 어려운 부분이 4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정리를 한번 더 할 텐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방식을 권할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잘 따라와 줘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4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순환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배설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세 번째, 호흡 운동의 원리도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자,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용어의 차이입니다. 내가 아는 배설물과 교과서의 배설이 뭐가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할 텐데 여러분 준비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메모장을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볼펜을 준비하세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표를 그리면서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자,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메모장과 볼펜 준비하여 다시 이 자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순환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볼펜 다 들고 있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이 순환계의 혈액순환, 온몸순환, 폐순환을 쉽게 하기 위한 한국 최초, 아니죠, 사실 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낸 간단한 표를 보여줄게요. 자, 이 표의 처음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일단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갈라주세요. 요까지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 여기 심장이니까 가운데 심. 자, 이걸 기준으로 어디가 우고 어디가 잘까요? 여기가 우, 여기가 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심장의 위쪽이 방, 아래가 실이에요. 어떻게 웃는다? 방실. 자, 그리고 이쪽에 대각선으로 대, 그 다음에 폐. 자,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고 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온몸 순환과 폐순환을 나타낼지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다 그렸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걸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심이 있죠? 여기 있는 내 공간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우심방이에요. 우심방. 그럼 여긴 뭐가 될까요? 좌심실이 돼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피는 심방, 심실 중에 어디에 먼저 들어온다?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요렇게. 기억하세요. 방실은 위아래이며 피가 들어온 순서는 뭐다? 방실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정맥과 동맥의 차이가 무엇이냐? 한번 헷갈린다. 자, 쉽게 얘기할게요.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이에요. 자, 화살표. 심장으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정맥, 여기도 정맥입니다. 그럼 동맥은 뭐다?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동맥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쌤, 이 중에 또 대동맥, 폐동맥은 뭐예요? 그래서 아까 만든 표. 자, 대각선. 자, 이 대각선 상에 있는 대. 그럼 여기가 뭐다? 대정맥. 여기가 뭐다? 대동맥. 이 대각선 상에 있는 여기가 뭐다? 폐정맥. 여기가 폐동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온몸 순환, 폐순환 할 텐데, 폐순환은 자, 그대로 해볼게요. 요 부분이 자, 폐라고 했죠. 자, 폐순환은 어디서 어디로 도는 것이다? 폐를 거치고 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다? 폐동맥으로 나가서 폐에 갔다가 폐동맥 나가서 폐로 갔다가 폐정맥으로 들어오는 이게 뭐가 된다? 폐순환이에요. 그럼 온몸 순환은 뭘까요? 온몸. 자,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온몸 순환은 자, 대동맥. 자, 대동맥을 나가서 온몸을 돌고 어디로 들어온다? 대정맥으로 들어오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온몸 순환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나타난다고 했지만 아마 이 개념 자체가 좀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좀 여러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그렸던 동그라미 그리고 대우 자폐 방실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이 혼자서 한번 화살표를 그리면서 반드시 해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배설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설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 최초 요거를 자, 쓰레기 버리는 것과 배설계 둘의 콜라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냉천이는 큰 가방에 여러 가지 물건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으로 가요. 자, 중요한 건 이 쓰레기장에 갈 때 이 짐은 다 쓰레기가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버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자, 첫 번째 여기 짐을 가져갑니다. 1단계로 눈에 보이는 대로 대충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이거 아직 쓸만한 물건이 아직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버린다고 버렸는데 요 안에는 아직 버려야 하는 것들도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자, 이거예요. 냉천이가 다시 꼼꼼하게 자, 쓸 수 있는 것들은 다시 가져와요. 다시 쪼아와요. 쭈따.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직 버리지 않는 것들은 다시 버립니다. 버려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 이제 냉천이의 짐은 실제 쓰레기는 다 버려지고 맞죠? 자기는 이제 사용 가능한 것만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1단계와 2단계를 다 거친 결국 쓰레기들은 저 쓰레기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요 과정 어려워요? 쉬워요? 이 과정 자체 어렵지 않죠? 1단계에서 대충 버리고 2단계를 통해서 쓸만한 것은 다시 주워오고 쓰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이 과정 자체는 쉽습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 배설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깔끔하게 보기 위해 다른 색깔 해볼게요. 자, 여기 냉천이는 혈관이죠. 혈관을 통해 하는 혈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특히 모세혈관입니다. 자, 여기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부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사구체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사구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틀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 사구체를 지나면서 여기를 싸고 있는 이 보먼주머니라는 곳에서 1단계 여과라는 단계를 거치며 대충 거릅니다. 자, 자세히 얘기하면은 큰 덩어리들이 걸러지는데 중요한 건 이때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걸러지며 쓸만한 것들, 즉 단백질이나 포도당도 내려와 버리고 이 혈관에는 아직 노폐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2단계.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관을 세뇨관이라고 해요. 세뇨관의 첫 번째로 여과되었던 것들 중에 쓸만한 것들을 다시 재흡수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혈관을 지나가면서 역시 버려지지 않은 노폐물들을 다시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통과할 때는 노폐물들이 다 없어진 깨끗한 피가 되겠죠. 그리고 자, 다 배설이 된 얘네는 쭉 내려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오줌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호흡 운동의 원리입니다. 자, 이건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볼펜을 준비하세요. 자, 이렇게 네모난 걸 한번 그려봐요. 그리고 안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막을 그립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화살표를 이용해서 한번 원리를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화살표를 모두 아래로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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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봐야겠죠. 일단 이 네모가 우리 몸이라고 할게요. 이 동그라미는 폐예요. 자, 그리고 이게 가로막입니다. 자, 이때 화살표의 의미를 말할게요. 첫 번째. 자, 이 화살표는 뭐다?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요. 그럼 이겁니다. 압력이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압력은 이 뭐 흉광이든 이 폐든 마찬가지고 어쨌든 압력이 작아졌고, 자, 폐가 밑으로 가는 건 뭐예요? 폐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 화살표는 들숨, 이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가로막 내려가고 압력 작아지고 폐가 내려가고 들숨이 들어온다. 자, 똑같이 화살표를 해볼게요. 이번엔 반대입니다. 자, 가로막이 올라갔다. 화살표, 화살표, 화살표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 가로막이 올라갔다. 그럼 압력이 높아졌다. 폐가 올라갔다. 폐가 작아졌죠. 그랬더니 숨이 나갔다. 날숨이란 뜻입니다. 끝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 운동의 원리가 설명이 가능하면 선생님이 원하는 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말로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건데 과학에서 말하는 용어와 일반적으로 국어 사전에 나오는 용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배설물,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그때 나온 배설물의 의미와 우리가 지금 배운 배설의 의미가 달라요. 그럼 뭐가 맞는 거냐? 자, 기억합니다. 과학적 용어는 국어 사전의 용어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후에 많은 걸 배울 테고 이미 배운 것도 있겠지만 힘이라는 걸 배운 적 있죠? 그 힘이라는 것이 국어 사전에 나오는 용어와 과학의 용어는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울 많은 용어들을 기억해야 될 건 과학적 용어와 국어 사전 용어를 반드시 같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질문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최대한 노력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꾼 것들을 보여드렸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언제든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